조국 신당의 등장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혹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민주당이 파이를 갉아먹고 중도층 지지를 철회시키는 해만 가득한 행보가 아니냐?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국의 정치 선언은 민주당에 분명히 득이 된다고, 그것도 아주 많은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께 애초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형식적 외피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일단 저는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애초에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가 더 강력하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민주당이라는 그 형식적 외피 자체가 목표여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형식적인 외피를 쓰고 있든 아니면 다른 소수당의 형식적 외피를 쓰고 있든 일관된 철학을 갖고 그 원칙에 따라 전국을 이끌어갈 의원이라면 저는 큰 의미에서 민주당과 한 식구이며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고려할 때 서로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 피해가 되는 게 맞지만 의미 차원에서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이익을 감수하자는 그런 정신승리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확실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과거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있었고 위성정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이 있었죠.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공식적인 위성정당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존재가 민주당의 지지를 깎아먹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민주당이 발굴하지 못했던 인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의미 있는 진보 의원들의 구성에 크게 일조했었습니다. 그 루트로 의원이 되셨던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 김진애 의원, 그리고 사실 의원까지는 못 되셨지만 비상대책위에 참여하셨던 주진영 의원이나 지금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성애 의원 등등, 그 누구 하나 존재감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까? 또는 그 존재감이 현 시점 민주당에 위해가 되는 식으로 작용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위해가 되는 의원들을 배출했던 것은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었죠. 뻐꾸기가 남의 둥지를 갉아먹듯이 의원 뺐지만 쏙 뽑아먹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조정은 의원도 사실 민주당이 컨트롤하던 위성정당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노골적인 해당 행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미미한 의정활동으로 연명만 겨우 해가던 그런 무사안일주의의 비례의원들은 열린민주당에서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 출신들에게서 훨씬 많이 등장했죠. 결국 인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의원이 되었느냐, 다른 루트로 되었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조국 신당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 협조하고 의미 있는 연대를 통해 민주당이라는 거대 조직이 미처 실행시키지 못했던 부분까지를 보완하며 상생해 나간다면 이를 두고 과연 의석수를 빼앗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수뇌부에 의해 컨트롤되지 않는 집단이라면 나중에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사사건건 민주당의 반기를 들거나 회박을 놓는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세력이 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런 과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정의당의 악몽 때문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이후에 완전히 변질되어 전략적인 연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끊임없는 존재감 과시를 위한 협박 전략을 구사했었죠. 의석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 위주로 판을 짜지 않으면 격전지에 후보를 내보내서 판을 내가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 라고 협박하는 기조가 아주 역력했습니다. 그 통제되지 않는 비협조성으로 인해 소수정당과의 연대라면 이를 갈고 치를 떠는 그런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애초에 연대 의지가 없는 정당과 연대 의지가 충만한 정당의 내용상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공통점만 가지고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는 오류입니다. 같은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그 의지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같은 진보지향의 정당이라 해도 연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또한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우린 모두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미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사례를 그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그 사례 등등을 통해서 연대 의지를 가진 소수당과 연대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소수당이 얼마나 다른 행보를 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처럼 전국에는 아예 당을 합쳐버릴 수도 있는 문제겠고요. 아니면 조국과 직접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중론이라면 당을 합치지는 않되 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열린민주당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의 컨트롤 타워 외곽에 있는 능동적인 세력이 더욱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 더욱 선명한 노선을 천명하고 그리고 더욱 획기적인 정책을 이만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큰 조직이죠. 큰 조직은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에 기득권이 생기고 기득권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잡다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정책적인 선명성을 낼 수도 없는 문제고요. 마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누리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보다는 자리 보존에만 예민한 자들이 분명히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대 조직이에요. 작은 조직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죽어 없어질 운명하에 있는데 생존 본능 차원에서라도 나태해질 수가 없죠. 또한 간단하고 직선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녔기에 명쾌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얽혀있는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지 않기에 다른 뒷거래가 개재되어 정책의 선명성을 가려버릴 확률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애초에 작은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힘차게 부딪히는 그런 사람 몇몇은 그 의식 자체가 투철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권력의 피해자로서 거대당이 대신 해주지 못한다면 나라도 나서서 검찰개혁을 이루어봐야겠다고 나선 조국처럼 정말 뼈에 저리게 느껴지는 현실적인 필요에 근거한 투철한 사명감, 그런 사명감이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자들의 마음속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큰 조직에 묻어가는 조직 내의 고인물들은 의식이 투철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지역구 하나 붙들고 3선, 4선 해먹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일 뿐 정책을 내기보단 인맥을 쌓고 이해관계를 구축하여 뒷거래로 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꼬락서니,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좌절되는 경우 당대표 등에 칼을 꼽고 지지자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고 똥을 싸지르는 그런 속이 뻔한 자들이 모이는 게 거대 조직의 특성이죠. 사실 꼭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단 그 어떤 조직도 덩치가 커지고 이해가 얽히면 그와 같은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조직으로 인해서 안정성이라는 큰 힘을 얻지만 동시에 나태함과 구태의연함 또는 기회주의적인 보신주의 등을 부산물로서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국신당이라는 소수 정당은 바로 이런 식의 거대 정당의 숙명적인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거대 조직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소수 조직의 장점을 뜻이 있는 조국신당이 알아서 보완해주겠다고 나섰는데 고작 위성정당 비례자리 좀 나눠 가지는 게 아깝다고 난색을 표한다. 그것은 결코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결과죠. 연대의식이 확고한 세력과 의석을 나눠 가진다는 것은 애초에 파이의 분열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나눠 가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중간 과정에서 잠시 다른 길을 걷는 한시적 시간이 있는 것일 뿐 결국은 연합된 세력으로서 힘을 합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확실한 건 뒤에서 당대표 체포에 동의하는 그런 의원들보다는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끈끈한 한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논해봅시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조국이라는 법적 지위가 아직은 범죄 피의자인 자가 정치판에 끼어드는 그 자체, 혹시라도 그 자체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에 좋은 일인가?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중도 민심의 이탈이 일어나지는 않겠는가? 조국에게 씌워진 범죄자의 낙인이 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조국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쪽인 것도 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도 유권자들은 사실 조국의 소식을 기사로만 접했고 그것도 제목으로만 접했습니다. 무슨 과정을 겪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판결의 어떤 지점 때문에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지를 전혀 따져주지 않는 게 중도층이죠. 좀 과하게 조국이 당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건 법원이 결론 내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 중도분들의 중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 조국이 범죄 혐의자라는 법적 자격 때문에 생기는 중도층의 이탈 현상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저도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전체를 못 보던 거죠. 저는 조국의 정치 선언으로 인한 중도 민심의 이탈 효과가 예상 외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법원의 유죄 판정 이후 이게 정의인가? 이게 현실이어야 한단 말인가? 이게 카르텔의 힘이란 말인가? 하고 자포자기해버렸던 이들의 체념의 벽을 깨뜨리는 효과가 중도 민심의 이탈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체념의 벽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했었죠. 위과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동양대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한다. 그게 그 정도로 목숨 건 위조를 감수할 만큼 애초에 기대되는 가치가 높았다고? 고작 표창장이 동양대께? 과연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자기 인생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과감한 위조 범죄를 고작 동양대 표창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질렀다고? 돌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위조 맞다라고 결론 내려버렸고 체념의 두터운 벽이 역시나 생겨버렸죠.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너 대한민국 법 무시해? 사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해? 저거 완전 무법자네, 무법자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상황. 결국 마음속에 부조리함을 느끼면서도 말은 못 꺼내는 체념의 벽, 이 벽이 다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자신이 보는 진실과 실제 돌아다니는 진실이 심하게 다를 때 보통의 인간들은 자신이 실제 느끼는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경향이 분명 존재하죠. 행동경제학에서 집단 동조화를 설명하기 위한 유명한 실험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개와 고양이의 구분에 관련된 실험. 실제 그 실험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6명의 참가자들에게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는 그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답하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내는데 나머지 5명은 고양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에 짠 경우, 짜지 않은 나머지 1명은 그 강아지가 강아지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를 고양이다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강아지를 고양이라고 하네. 내 눈이 이상한가 보다. 내 눈이 이상해. 하고 마음속에 진실을 묻어버리죠. 다수가 작정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 나는 설사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현상. 그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동조현상이라고 하죠. 자신의 소신과 무관하게 다수의 암묵적 압력이 가해져서 잘못된 신념이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강하게 진실을 외치면 돼요. 아, 저게 어떻게 고양이냐? 당연히 강아지지. 니네들 눈이 삐었냐? 눈이 삔 것들 한 트럭 주변에 풀어봐라. 내 소신은 바뀌지 않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게 강아지로 보인다. 니네들이 이상한 거야. 자,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나서서 그런 식의 용기 있는 선언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굳게 쳐져 있던 거짓 동조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맞아. 실은 나도 저게 고양이로 보였어. 그러게 왜 다들 강아지라 그랬지? 이상하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맞다. 라면서 침묵하고 있던 다수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흐름이 돼요.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넛지로 작용하여 너도 나도 마음속 진실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압력으로 공동체에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마음을 자극할 것입니다. 조국이 무슨 극악 범죄자라도 되는 양 가족들이 모두 도륙당했는데 실은 그것 그 정도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있던 침묵했던 다수가 당당히 일어서서 그렇게 검찰 입맛대로 사법 시스템이 유도되고 그게 진실이 되어버린 것은 부당하다 라면서 속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본물처럼 흐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짐은 보이고 있죠. 조국이 파렴치범이라는 말들이 하도 넘쳐나고 법원이 그 권위를 실어줬다 보니 조국의 정계 진출은 폭망각이다 라고들 했던 인물들 많죠. 마침 정치 전문가라고 떠들던 이들 조국이 등장하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 어이 혹시 조국 묻으라 하고 빈정거리던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어라 창당과 함께 바로 원내 제3당 각이네. 언론에서 항상 띄워주던 이준석이 이끄는 잡탕 정당의 거의 2배 수준의 지지율이야.
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국 유죄 판결 받은 거 사람들이 모르나? 좀 더 막 떠들어줘야 되나? 아니요.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벌어지는 것이죠. 뭐 표창장 따위로 징역을 살고 인턴 체크에 오류 따위로 유죄를 받고 뭐 법인카드 10만원 따위로 기소를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꼬락서니가 어이없고 기가 막히면 막힐수록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각성 효과가 더욱 폭발력 있게 작용하겠죠.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각성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 것입니다. 신장식이라는 또 한 명의 용기 있는 소신 정치인이 가세한 조국 신당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원내 제3당으로 화려하게 입성할 것입니다. 체념의 벽을 무너뜨린 조국의 정치 선언과 함께 각성한 다수의 물결이 흐름으로 이어져서 무시할 수 없는 거센 파도로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